자, 그럼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플랜 A에서 현재 매수 신호가 진행된 388 종목을 업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파워 엑스레이로 옮긴 다음 최근 1개월 동안 수급을 세력압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 위에서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빨간색으로 된 업종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세력들이 매수를 했고, 파란색으로 된 것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세력들이 매도를 한 그런 업종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달 단위로 저렇게 수급을 체크를 해서 어떤 보유 종목들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면 플랜 A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 달 단위로 저렇게 어떤 포트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심심치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매매를 뭐 단기 투자도 병행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저절로 굳이 어떤 뭐 단기 투자라고 해서 단기 투자 전용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리밸런싱에 대한 주기를 어떤 좀 짧게 뭐 한 달 단위, 석 달 단위 이렇게 한다면 뭐 그 자체가 단기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지만 포트 조정을 한 달 단위로 계속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석 달 단위로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다시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심심치 않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수익을 좀 더 높여 보겠다고 하는 어떤 몸부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종목은 고정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어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시장의 방향과 시장의 중심이 있는 종목들이 맞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빈트가 5도, 10도, 20도 뭐 이렇게 쭉 틀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시장 중심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임의로 막 맞추는 게 아니고, 시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어떤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운송 장비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뭐 화학 쪽으로도 계속 뭐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돈의 움직임이 어떤 변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이제 잘 포착해서 이제 그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포트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코스닥을 한 업종으로 본다면, 한 가지 업종으로 본다면 총 19개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19개 업종인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 업종별로 유통업이면 유통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이렇게 골고루 한 종목씩만 보유한다면, 코스닥 한 종목, 유통업 한 종목, 서비스업 한 종목 이렇게 하면 19개 종목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체 업종을 다 보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20개를 합치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업종에다가 한 두 종목씩 보유하게 된다면 40종목을 보유하게 돼요. 그럼 골고루 이제 업종간 분산을 해서 이제 쫙 보유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위험 회피가 가능합니다. 또 업종간 어떤 순환매도 굉장히 어떤 잘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종당 한 개, 가장 잘 나가는 거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보유해도 저는 한 두 개 정도 권장을 하는데, 충분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잘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께서는 그냥 나오는 거 다 그냥 어떤 20종목 다 매수를 해버려요. 그냥 40종목이면 40종목 다 매수를 하는데,
일단 다 매수를 해놓고 보니까 한 종목에 지나치게 몰려 있대 말이에요. 뭐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쪽으로 확 모여가지고 한 열대 개 보유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좋고 해서 뭐 의약품 사다 보니까 의약품도 한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때마침 내가 보유한 업종에 돈이 들어와서 시장이 잘 나갈 때는 수익률도 좋고 참 좋은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항상 돈이 그쪽으로만 흐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순환도 하고 돌아다니거든, 돈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장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업종 간 분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종목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20종목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된다. 40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된다. 자꾸 종목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종목을 보유하기 이전에 업종에 대해서 먼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돈이 흐르면 전기전자 업종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어떤 뭐 철강 금속 쪽으로 돈이 흘렀다가, 아니면 뭐 화학하고 철강 금속하고 뭐 금융하고 세 개 뭐 동시에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으로 막 돈이 왔다 갔다 흘러다니거든요. 또 업종 간 또 순환도 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의 한 종목 내지는 아니면 업종의 두 종목, 아니면 뭐 좀 더 쪼개도 돼요. 업종의 세 종목, 한 업종의 세 종목, 한 업종의 네 종목, 이렇게 해서 제한된 한 업종의 어떤 나름 어떤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애초에 계획할 때 전기전자 업종에 두 종목을 예상을 했었다면 그냥 두 종목으로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막 사가지고 뭐 전기전자 업종에 막 몰려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큰 코닥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잘 나갈 때 좋은데 전기전자 업종이 꺾일 때는 내가 미처 다른 업종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리밸런싱 주기도 놓쳐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게 잘 벌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안 될 때는 굉장한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업종을 갖다가 먼저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난 한 달 정도로 보고 저기 빨간 업종만 가지고 갈 것이다 하면 그 저기에서 해당되는 빨간 업종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난 전체 업종을 다 보유할 거다 하면 전체 업종을 다 보유를 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종목을 보유하기 전에 내가 어떤 업종을 갖다가 보유를 할 것이고, 업종이 여기 보면 19개잖아요. 20개라 칩시다. 그러면 업종당 한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20종목. 그럼 나 충분히 위험 분산이 된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끝나면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그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뭐 업종의 어떤 종목을 산다든가. 한 종목을 보유하면 좀 너무 참, 그러니까 한 업종당 2개.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매도가 일어나면 그냥 전기전자 업종 그냥 비워두는 거죠.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업종의 돈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에 대한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는 게 좋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부여하고 있는 종목을 업종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십시오. 분류를 해서 내가 지나치게 한 업종이 너무 많이 어떤 종목이 쏠려 있다면 조금 이제 업종별로도 분배를 조금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일단 지나치게 한 업종에 몰려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조금 업종 간 조금 좀 균형을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시장 순환매가 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따라갈 수도 있고 수익률도 더 잘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메뉴에 있으니까요. 이제 코스닥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스닥은 이제 세력합으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보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언제입니까? 11월 7일부터 세력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스닥이 누가 주도 세력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1개월 정도 하면 되네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연기금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코스닥 상승에서 금융투자가 어떤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금융투자가 코스닥을 많이 매수한 것은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어떤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금융투자,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의 상승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론 매수는 요건 좋은데 금융투자가 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금융투자가 팔면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11월 6일부터 괜찮았네요. 그래서 11월 6일부터 때마침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보면 일단 금융투자는 뺍니다. 얘들이 많이 매수한 건 안 좋다니까요. 금융투자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그럼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라 보고 이렇게 이제 종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찾아봅시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파라다이스를 많이 매수했고요. 연기금도 들어왔죠? 자, 파라다이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를 생각하는 것이 일단 좋겠죠? 수급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그런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외국인도 많이 매수했지만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는 세력이 아닙니다. 쟤들이 팔면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렇게 그때 물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면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의 매도가 올 때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파라다이스의 비중을 확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비중 확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의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얼만큼 물량을 받을지는 일단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밀릴 가능성이 커요. 금융투자나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막 털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금융투자나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도가 날 때 일단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은 절대 뭐 그렇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이제 가고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비중을 늘려야 된다면 그렇게 밀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텍 있네요. 코텍은 외국인들이 이것도 괜찮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 매도가 작잖아요. 웹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웹젠도 괜찮고요. NS 쇼핑 이것도 괜찮네요. 쇼박스도 괜찮고 SM은 지금 연기금 매도가 너무 많아요. 일단 check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괜찮은데 이거는 금융투자가 더 많이 샀네요. 일단 이것도 체크합시다. 쭉 내려서 보면 하나마이크론, 이 아미코젠도 금융투자 많이 들어왔구나. 게임빌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고 휴원서 글로벌도 괜찮고 YG원도 일단은 뭐 수급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도 괜찮고요.
JVM은 한번 보자. 연기금이 이거 괜찮네요. 괜찮고 이오테크닉스, 원익홀딩스 이것도 괜찮고요. 뭐 나머지 10억 이상 일단 상호 종목을 보면 한글과 컴퓨터 괜찮네요. 금융투자가 있는 거 좀 제끼고 항공약품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색깔 칠해드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거 다 사면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거면 몇 종목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면 또 코스닥 쪽에 너무 비중이 편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코스닥이 한 종목도 없다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뭐 되겠고, 또 코스닥이 어떤 종목이 많지만 여기서 지나치게 많다면 가능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산 금융 투자가 적게 가지고 있는, 이왕이면 연기금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다음으로 또 유통업이네요. 유통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통업을 세력합으로 보면, 자, 유통업은 2016년 한 8월 달부터 8월 1일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유통업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코스닥은 11월 6일부터 봤죠. 그때부터 세력들이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주도 세력을 찾았다 아닙니까? 유통업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뭐 일률적으로 한 달 막 끊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일단 2016년 8월 5일 정도라고 봅시다. 2016년 8월 5일. 2016년 8월 그래 5일부터 보자. 5일이 토요일이네. 몰라요. 일단 이때부터 보면 유통업에서 외국인들이 주가 선도 세력입니다. 유통업은 외국인들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기금이 있고, 유통업은 금융투자 뭐 큰 역할 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전에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 유심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유통업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요 친구들 따라가면 됩니다. 자, 유통업은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통업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을 했습니까? 자, 유통업에서 호텔신라 엄청 많이 샀네요. 또 롯데 쇼핑 괜찮고요. 한샘은 연기금 많이 팔았고, GS 리테일, 신세계, 그리고 현대 리바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익악기 또 있나? 휠라코리아는 연기금 외국인은 별로 안 샀지만 이거 뭐 저기 투신하고 엄청 들어왔네요. 이거 넣어둡시다. 자, 요 정도 유통업에서 종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뭐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계속 뭐 정리 보유하고 계시고, 너무 많다면 또 요 종목 정도로 정리, 요 종목에서 한두 종목으로 정리, 없다면 이 종목에서 뭐 한두 종목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종에 몰리지 마라 이거예요. 아, 이거 한 업종씩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일단 서비스업도 봅시다. 서비스업 큰일 났다.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자, 서비스업 보면 서비스업은 오래됐다 이 말이죠. 지금 2014년도 한 6월 20일 이때쯤부터 들어왔는데, 실제 세력들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 서비스업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보자. 뭐 2014년 6월 20일 이때부터 한번 보자. 자, 유통업의 주가 선도 세력은 외국인과 연기금입니다. 서비스업도 금융투자 뭐 다른 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외국인과 연기금만 쳐다보면 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정리해 봅시다. 외국인과 연기금이에요.
아니지. 기간 바꿔야지. 2014년 6월 20일 검색. 아까 전에 내가 유통업을 바꿨나 모르겠네. 혹시 제가 앞에 지금 모르겠는데요. 유통업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서비스업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다 그랬죠. 자, 외국인이 매수한 것들 정리해 보면 삼성 SDS 괜찮고 S1 강원랜드 다우기술 괜찮고요. 또 어딨나, 제일기획도 괜찮네요. 좀 내려오 보면 보자, 요것도 많이 가지고 괜찮네. AJ도 괜찮고요. 또 성창기업 지주가 이거 빼자. 다시 삼성 SDS 연기금 S1 강원랜드 다우기술 그리고 제일기획 이건 괜찮네. AJ 네트워크스 또 그리고 한전기술 괜찮네요. 요 정도. 서비스업에서는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주요 종목이라 보고요. 리밸런싱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기서 뭐 한두 종목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강금속 한번 봅시다. 큰일 났어요. 시간 모자라는데. 자, 철강금속 2016년 1월 26일 6년 1월 26일 철강금속은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만 보면 되네요. 연기금도 좀 들어왔는데 보자. 2016년 1월 26일 검색. 철강금속 검색 한번 해봅시다. 큰일 났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하죠 이거. 자, 철강금속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고려아이언 엄청 팔았네. 아이고, 연기금에서 엄청 팔았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가져갔네요. 일단 고려아이언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괜찮아요. 세아제강 괜찮고요. 고려제강, 영풍 또 있나? 그래, 알로코. 너무 작은데요. 일단은 알로코 빼고요. 한 고려아이언, 현대제철, 세아제강, 고려제강, 영풍 이 정도가 일단은 철강금속에서는 주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막 섞여가지고 그 운수장비 한번 보자. 운수장비. 야, 이게 다 못해드릴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겠죠. 자, 운수장비는 엄청 좋다. 2015년도 7월 한 20일부터 해서 이만큼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어요. 주가는. 운수장비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5년 7월 20일 2015년 7월 20일 정도를 봅시다.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운송장비 쪽에서 주요 세력입니다. 2015년 7월 20일 15년 다시 어이구 2015년 7월
20일 검색. 자, 외국인들이 현대중공업 많이 매수했네요. 한국 항공우주도 아이고 엄청 매수했구나. 현대차 이건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는 조금 압도적으로 많긴 많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네. 근데 그렇게 일단 빼도 되겠어요. 워낙 좋은 종목 많잖아요. 삼성중공업, 현대, 로템, 그리고 SL도 좋고, 뭐 투신 좋아하는 투신에 많이 들어와 있는 서현 이화도 괜찮고요. 화신도 아이고 화신은 연기금에서 너무 많이 팔았네. 그럼 서현 이화도 연기금에서 너무 많이 팔았잖아.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괜찮겠어요. 이 정도 들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는 꼭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한다고 뭐 사람들이 좀 뭐라 하시던데,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이 배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유상증자하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에 돈을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유상증자가 하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하는 건데, 돈이 없는 것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 돈이 없는 거고, 이제 다른 어떤 경기들이 막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 유상증자가 저 돈을 실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뭐 더 내려갈 때 있겠나? 물론 뭐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가 많이 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앞으로 좋은 겁니다. 또 그리고 이리 또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또 그리고 현대상선이나 이런 조선 관련 업종들은 한번 시세가 나면 크게 나요. 엄청 크게 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개미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잘 나간다고, 조선업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조선업이 살아났다 이야기하고, 뭐 현대상선 이런 데서 돈을 아주 많이 번다 이야기하면, 만일 그런 시기가 온다면 예전에 꼭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게 되었지만 STX 조선이라고 TV 광고에서 큰 배 나와가지고 막 다닐 때 있었어요. 뭐 9시 뉴스 이럴 때 하면 그때 뭐 광고 나와가지고 막 큰 배 지나다니고 뭐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인지 기억납니까? 그때 2007년입니다. 2007년. 그 말이 뭐냐면 이 조선주들이 막 광고 전면에 막 등장하고 수주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때가 현재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있는 주가 상승의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주는 맨 마지막에 갑니다. 또 그래 한번 주면 시세를 크게 줘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야지. 저는 꼭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시장을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시세의 처음과 끝을 알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종목이 하락했단 말은 이제 유상증자가 되고 새롭게 꿈틀거린다는 말은 아직 경기 시작, 어떤 추세가 상승되는 거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쭉 깨서 막 상승한 것 같죠?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저 종목을 보면 앞으로 저 종목이 끝날 때 우리 이 현재 상승되는 이 전 세계의 어떤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어떤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종목 아닙니까? 자, 일단은 뭐 운송 장비, 운수 장비 쪽을 생각한다면 자동차와 조선을 좀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안 되겠어요.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화학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화학 보면 아이고 이거 화학 엄청나게 올랐네. 화학은 특별하게 뭐 리밸런싱을 참 찾기가 그런데요. 그냥 계속 보유하십시오. 뭐 어떤 종목 보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2012년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화학은 제낍시다. 보유하십시오. 그냥 또 만약 종목이 많다면 또 그중에 수급이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전기가스 이거는 전기가스 이건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데 일단 뺍시다. 저거는 시가총액도 좀 작고 또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 상승도 하죠. 저도 상승도 하지만은 좀 방어주 아닙니까? 방어주 조금 제낍시다. 자, 그럼 또 뭐 봐야 되겠노? 글렀다. 보험도 좀 작고요. 금융업 한번 봐줄까요? 금융업 봅시다. 금융 하나만 보고 끝내야 되겠어요. 야, 이 뭐야? 금융업도 이것도 보유입니다. 보유. 지금 세력들이 몇 년 전부터 이때부터 했는데 금융업에 현재 뭐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특별한 뭐 징후도 없고요. 계속 보유입니다. 보유. 큰일 났네. 하나만 음식료 한번 합시다. 음식료. 자, 요건 좀 할만하네요. 자, 안 들어왔다며. 세력들이 다 나가가지고 있네. 참 괜찮네요. 지금 만약에 내가 비중을 확대한다면, 지금까지 본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확대를 한다면, 저는 운송 장비 쪽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도 괜찮고, 조선은 멀리 보고 확대할 것이고, 또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음식료 쪽에 확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지금 뭐 거의 수급이 없다 봐야 되겠네. 이건 뭐 일단 세력화분 좀 그렇고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 자, 2016년도 6월 17일 2016년도 6월 17일로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막 음식료는 적겠네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16년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음식료 무엇을 가장 많이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식료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뭐 이렇네요. 뭐 일단 뭐 이거 봐도 뭐 기간 집계를 보더라도 외국인 빼고 없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그 기관들이 음식료 업종을 뭐 늘 수혜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CJ 제일제당, 오리온, 롯데칠성, 빙그레, 잠깐만. 요거 세 개가 가장 많네요. 요거 세 개. 뭐자, 100만, 돈도 참 얼마 안 되네. 음식료는 뭐 다 좋긴 좋은데, 음식료는, 요거 세 개가 너무 작나? 수급이 별로 안 좋은데요. 팜석고, 이거 투신에서 많이 들어왔고, 에이, 모르겠다. 음식료는요, CJ 제일제당, 오리온 홀딩스, 롯데칠성,
요 세 종목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될 업종이거든요. 현재는 저거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다시 이제 비중을 확대해서 들어오는 종목이 새롭게 생겨난다면 신규로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하고, 아니면 굳이 어떤 추세를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연기금이나 어떤 투신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일단 비중 확대를 하되 뭐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고 싶다면 저 세 종목 정도에 생각하는 거고, 신규로도 일단 음식료 업종에 돈을 어느 정도 배분해 두고서 신규로도 어떤 다른 세력들이 수급이 좀 기관들이 들어오면 그때 신규 편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일단 괜찮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험을 분산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유는 어떤 수익을 조금 극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면 업종 무시하고 그냥 종목 막 세리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적어도 업종 간 골고루 사둘 필요가 있어요. 골고루. 전체 업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업종까지 한 10개 업종만 매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10개 업종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업종에 대한 어떤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여기 19개지만은 20개를 종목을 생각한다면 각 업종에 한 종목씩, 뭐 40종목 보유를 생각한다면 업종당 한 2종목 정도만 충분하다 이 말. 그 정도면 충분해요. 또 그래 되면 뭐 시장에서 보면 돈이 뭐 뱅글뱅글 돌고, 어떨 때는 뭐 의약품 잘 나갔다가 어떨 때는 전기전자 잘 나갔다가 뭐 돈이 막 돌더라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주식 어떤 계좌도 뭐 그렇게 뭐 소외되지 않아요. 뭐 평균은 항상 그 어떤 뭐냐 수익률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 어떤 점진적으로 그 업종 간 돈이 막 돌아가면서 그 과정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어가죠. 어떨 때는 뭐 수익이 전기전자 잘 나갈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때마침 그쪽으로 많이 포함돼서 확 나갔다가 다른 업종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먼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되, 또 한 업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고, 또 지금 제가 방법을 보여드렸죠. 뭐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일률적으로 끊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업종마다 다 주기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업종마다 이렇게 어떤 돈에 들어가고 나가는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서 돈이 언제 들어갔고 또 거기서 그 업종에서 주도 세력은 누구이고, 그래서 그 주도 돈 들어간 시기와 주도 세력을 찾아서 매칭을 자꾸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해드리지 못한 업종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유망 종목을 정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위기 잘 되면 리밸런싱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 굳이 제가 뭐 정리해드리는 2018년도 뭐 유망 업종 이런 거, 유망 종목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이 자체로서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돈 벌겠다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시간도 많아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한 12월달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부여한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